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리그 1 22라운드까지 진행이 된 상태로 이제 동아시안컵 휴식기를 맞이하게 된 K리그 1인데 과연 이 시점까지 라운드 베스트 11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과연 그 선수들의 총합 베스트 11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리그 1 베스트 11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매 라운드 베스트 11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뭐 그때마다 포메이션은 좀 다르지만 최종 시상식 때의 포메이션은 주로 4-4-2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4-4-2를 했을 때 이제 키퍼 1명, 풀백 2명, 센터백 2명, 윙포워드 2명, 미드필더 중앙 2명, 그리고 투톱에 이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4-4-2로 많이 두는 편이고 제가 이걸 뽑았을 때는 동률인 경우에는 팀 순위를 우선으로 해서 이제 선발을 했고요. 선수 가치는 트랜스퍼마크트 기반 그리고 기록은 리그에서 뛴 기록만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FA컵 여부에 따라서 출전 시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그 기록을 좀 주로 가져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키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퍼는 역시 전북현대 송범근 선수입니다. 송범근 선수는 21경기에 나와서 18골 실점했고 7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1890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고요. 7라운드, 9라운드, 16라운드에 각각 베스트 11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에 특히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송범근 선수인데 특히 무언가 이 선수가 어떻게 한 단계 스텝업을 했느냐를 판단을 해보자면 이따금씩 나오던 굉장히 이상한 미스들이 사라졌다는 점들이 송범근이 꽤 안정적인 키퍼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방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똑같이 3회 선정된 것은 인천의 김동헌, 강원의 유상훈 선수가 있습니다. 특히 송범근 선수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국가대표 명단에도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이고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키퍼 자리를 두고 이제 버티는 경쟁을 하는 중인데 리그의 서폿만 생각해보면 몇 가지의 송범근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조금씩 보완할 경우에는 이 선수가 또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송범근 선수의 유럽 진출도 절대 무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굉장히 좋은 골키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퍼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수비수부터 보겠습니다. 왼쪽 풀백 김진수입니다. 19경기 동안 2개의 득점을 기록한 김진수 선수는 20라운드 그리고 21라운드에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습니다. 차후 시즌 여름까지 이제 전북현대 잔류가 확정이 됐고 이제는 월드컵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김진수 선수인데 김진수는 현재 대한민국 왼쪽 풀백 중 최고의 선수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제 풀백은 풀백 나름대로 또 나눠놨기 때문에 풀백 중에 2회를 선정된 건 심상민, 박민규, 정승용, 김진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 중에 일단 가장 순위가 높은 건 김진수의 전북이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를 먼저 배치를 해놨고요. 김진수 선수는 더 말할 필요 없이 본인이 왼쪽에서 올리는 크로스뿐만 아니라 오른발도 잘 사용할 줄 아는 선수라서 본인이 직접 언더리핑을 통해서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능력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대한민국 대표팀이나 전북현대에게 있어서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진수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센터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백 홍정호 선수입니다. 홍정호 선수는 18경기 1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총 1555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1라운드, 7라운드, 14라운드, 16라운드, 17라운드에 각각 베스트 11으로 선정이 됐고요. 최근에는 홍정호의 부상 내지는 약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윤영선과 박진섭 조합이 꽤 출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북 수비의 핵은 홍정호라고 할 수 있겠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로테이션이 필요하지만 올해에는 조금 더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만큼 체력 문제가 두드러지나 싶지만 개인적으로는 팀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주장인 홍정호 선수가 본인도 약간 흔들렸던 걸로 보이는데 다시금 팀이 제 궤도에 올라오고 있으니 홍정호의 폼도 함께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K리그 1 탑클래스 센터백이라는 것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과연 홍정호 선수가 이번 시즌 마무리까지 또 얼마나 많은 베스트 11을 기록할지가 궁금해지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너 센터백을 보면 울산현대 임종훈 선수입니다. 임종훈 선수는 11경기 1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총 908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2라운드, 6라운드, 8라운드, 20라운드에 각각 베스트 11으로 선정이 됐고 사실 김영권의 파트너로 이제 임종훈이냐 김기희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지만
이제는 또 상당히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종원이 꽤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베스트 11 횟수에서도 꽤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또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고요. 192cm에 88kg이라는 이 피지컬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수비를 피지컬을 기반으로 해서 김영건이 보다 높은 빌드업을 위해서 올라가 있을 때 임종훈이 뒤에서 커버를 해주는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4회로 선정된 선수는 오스마르 선수와 김영빈 선수가 있는데 역시 울산현대가 서울과 강원보다는 순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훈 선수를 또 소개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트백을 보면 박승욱 선수입니다. 풀백 중에 가장 많이 총 3회 선정된 선수가 박승욱 선수인데요. 20경기 동안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754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고 이 선수는 손흥민이 인정한 포항의 보물입니다. 센터백, 라이트백, 때에 따라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를 해주면서 김기동 감독에게 상당히 많은 만족감을 또 안겨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킥이나 아니면 볼 소유나 기본적인 볼과 관련된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이 보다 더 잘 믿고 박승우 선수를 기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비수는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미드필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리그1 베스트 11 최다 선정 선수인 엄원상 선수입니다. 엄원상 선수는 21경기 10골과 4개 도움을 기록했고 1403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는데요. 총 9회 선정이 됐습니다. 5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 9라운드, 11라운드, 13라운드, 17라운드, 20라운드, 22라운드 총 9번 선정이 됐고요. 특유의 스피드에 더해진 홍명보 감독과 울산현대가 가질 수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 하프스페이스 공략도 이제는 잘 해낼 수 있고 아웃사이드에서 하프스페이스로 들어오고 하프스페이스에서 아웃사이드로 나가고 이런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최근에 엄원상 선수가 점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한계를 깨나가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제는 절대 월드컵 명단 포함이 무리가 아니다는 점, 이런 점도 꽤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엄원상 선수가 이제 K리그1에서 가장 많이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입니다. 자, 엄원상 선수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이 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 선수의 능력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신진호 선수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를 보면 18경기 2골과 4개 도움을 기록했고 1534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는데요. 1라운드, 3라운드, 8라운드, 15라운드, 16라운드, 21라운드에 각각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습니다. 신진호라는 선수는 현 시점 K리그 내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하나고요. 중원 조율, 빌드업 어느 부분도 빠지지 않는 선수이고 최대 단점이었던 카드 수집도 물론 경고 누적으로 이제 한 경기 징계를 받아서 못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는 꽤 줄어든 모습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신진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덜 터프해졌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굉장히 터프한 선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보다 더 카드 관리를 좀 하는 그런 모습도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진호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중앙 미드필더는 아마노 선수입니다. 아마노 선수는 19경기 6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2라운드와 9라운드 각각 2회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습니다. 왼발 사용 능력은 현재 K리그1 내에서 굉장히 수익급의 선수라고 할 수 있고 올스타전에서 보여줬던 본인만의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울산현대 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완전 이적을 좀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회 선정되었던 중앙 미드필더로는 김보경, 기성용, 이청용, 이명주, 팔로세비치 이런 선수들이 꽤 있는 편이고요. 사실 3회 선정된 선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여기에는 차마 소개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소개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미드필더는 윙포워드 제루소 선수입니다. 제루소 선수는 리그 전경기 출전 중입니다. 22경기 5골과 4개 도움을 기록했고요. 1605분의 출전 시간 소화하고 있습니다. 총 5회 이제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고 5라운드, 10라운드, 16라운드, 19라운드, 21라운드에 선정이 됐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규 선수와 함께 리그 전경기에 출장 중이고 벌써 지난 시즌 득점과 타의 기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루소 선수가 얼마나 좋은 모습 보여줄지는 점점 더 제주 팬분들께서도 기대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루소 선수와 비슷하게 동해 선정된 윙포워드는 세징야 선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드필더는 이 정도까지 보고 공격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규 선수입니다. 주민규 선수는 22경기 12골과 5개의 도움 기록하면서 1843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고요. 5라운드, 6라운드, 9라운드, 11라운드, 12라운드, 15라운드, 16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되면서 총 1회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습니다.
현 시점에는 리그 내 최고의 최전방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고요. 뭐 조규성 뭐 이런 선수들과 함께 리그에서 뭐 탑을 다투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연계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현재 리그 도움 2위 내지는 3위 정도에 오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기록은 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 2022년 K리그1에서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제주 유나이티드의 팬분들께서는 국박평 스트라이커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스트라이커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이승우 선수는 역시 정경기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22경기 동안 10골과 2개 도움 기록하면서 1561분의 출전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6라운드, 9라운드, 16라운드, 17라운드, 18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고요. 특히 6월 K리그1 이달의 선수 출상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이승우가 적응을 못할 줄 알았을 수는 있겠지만 꽤 적응을 잘하면서 현재 이미 두 자릿수 득점을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한국의 여름에도 어느 정도는 더 적응한 모습이고, 특히 홈승우, 홈에서의 어떤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수원FC의 팬분들께서는 이승우 선수를 믿고 또 이번 시즌을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K리그1 베스트 11에 선정된 선수들을 좀 한번 봤는데요. 이제 남은 경기들은 16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K리그1이 그때까지 또 어떤 스토리로 흘러갈지 많은 팬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함께 궁금해 하면서 K리그1 열심히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